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다. 가로등 아래 젖은 아스팔트는 고요하게 숨을 쉬고 와이퍼는 유리창 위를 천천히 왕복하며 밤의 피로를 긁어냈다. 박성규의 손끝이 스티어링 휠 위를 느릿하게 움직였다. 손등 위로 희미한 핏줄이 떠올랐다가 계기판의 불빛에 잠겼다. 시계 초침이 2시 27분을 가리킬 때 그는 커피캔을 들어 한 모금 삼켰다. 쓴맛이 혀끝을 스치고 금속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 한 곡이 멀리서 들려오는 빗방울처럼 흐릿하게 흘러나왔다. 도시는 이미 잠들었다. 불 꺼진 건물들이 어둠 속에 눕고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 불빛만이 도로를 스쳤다. 그는 미터기를 껐다. 이제 마지막 한 콜. 말이라기보다 습관처럼 흘러나온 숨이었다. 그때였다. 젖은 인도 끝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다. 정장 차림, 검은 서류 가방, 젖은 어깨. 그의 눈빛은 어딘가 무너져 있었다. 성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물 위에서 짧게 미끄러졌다. 문이 열리자 차 안으로 찬 공기가 흘러들었다. 비 냄새, 금속 냄새, 젖은 머리카락의 냄새가 한꺼번에 섞였다. 남자는 조용히 뒷좌석에 앉았다. 젖은 셔츠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시트에 스며들었다. 그는 짧게 말했다. 세린병원. 그 두 음절이 공기 속으로 빠르게 흩어졌다. 택시가 움직였다. 엔진 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며 타이어는 물길을 가르며 일정한 리듬으로 달렸다. 창밖의 불빛들이 길게 늘어져 남자의 얼굴 위로 부서졌다. 눈꺼풀이 떨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성규는 룸미러로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불빛 사이로 어렴풋한 윤곽. 낯선 얼굴인데 이상하게 익숙했다.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라디오는 잡음 섞인 노래를 끝내지 못한 채 멈췄다. 대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유리 위를 타고 흐르는 빗줄기들이 서로 얽혀 길고 흐릿한 문장을 쓰듯 내려갔다. 운전대 위에서 그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무언가가 심장 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듯 했다. 그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공기에는 커피와 비 그리고 오래된 기억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도심의 불빛이 줄어들자 병원 표지판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빗속에서 붉은 글씨가 깜빡이며 살아 있었다. 그 불빛에 남자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 성규는 그 표정을 보았다. 말없이 조용히. 그 표정 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택시는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병원 입구가 가까워졌다. 그때 성규는 느꼈다. 이 새벽, 이 낯선 남자, 그리고 이 비. 어딘가에서 이미 한 번 겪었던 장면 같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메아리가 울렸다. 엔진이 조용히 진동하고 와이퍼가 마지막 빗줄기를 밀어냈다. 그 짧은 순간 성규는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운행 속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도심의 불빛이 뒤로 미끄러졌다. 유리창 위 빗방울들이 달리며 합쳐졌다가 흩어졌다. 와이퍼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지만 세상은 여전히 흐릿했다. 택시 안은 조용했다. 엔진의 낮은 진동과 바퀴가 물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심장 박동처럼 반복되었다. 박성규의 손이 스티어링 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시선은 전방에 있지만 가끔 룸미러 속 흐릿한 얼굴이 시야를 스쳤다. 뒷좌석의 남자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있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 너머로 붉은 신호등 불빛이 그 얼굴 위에 겹쳐졌다 사라졌다. 젖은 셔츠가 피부에 들러붙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천천히 식어갔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끝나고 짧은 광고 음악이 흐르다가 이내 잡음으로 바뀌었다. 성규는 버튼을 눌러 껐다. 그 뒤로 남은 건 빗소리뿐이었다. 천천히 꾸준히 쉼없이 이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차 안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남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천천히 넣었다. 액정에 비친 얼굴은 새벽빛처럼 창백했다. 성규는 그 손동작을 룸미러로 보았다. 어떤 이유로든 지금 그는 누군가에게 닿지 못하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었다. 붉은 불빛이 초록으로 변하며 도로가 살아났다. 비에 젖은 도로가 반짝였고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서 길게 흔들렸다. 택시는 그 위를 부드럽게 지나갔다. 차창 밖을 스치는 풍경들이 느릿하게 이어졌다. 비닐 우산을 쓴 사람, 문 닫은 포장마차, 잠들지 못한 편의점의 푸른 불빛. 모든 것이 피로에 젖어 있었다. 성규는 운전대를 조금 세게 잡았다. 손가락 사이로 미세한 땀이 스며들었다. 그의 눈앞에 잠시 옛 도로의 잔상이 겹쳤다. 한때는 이 길 위에서 울음을 들었던 기억, 싸늘한 피비린내,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조차 알 수 없던 목소리.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숨을 내쉴 때마다 짧게 고개를 떨궜다. 무엇인가 무너지는 순간이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이 대신 말을 했다. 성규는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차 안의 모든 소리가 일시적으로 멎었다. 엔진의 진동, 빗소리, 바퀴의 마찰음이 모두 사라진 찰나 그는 손등으로 유리창 김을 닦았다. 그 위로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쳤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선 속에서 성규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섦과 익숙함을 동시에 느꼈다. 빗방울이 더 굵어졌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문 위에서 물줄기들이 갈라지고 그 틈새로 병원의 붉은 간판이 아득하게 드러났다. 남자는 천천히 허리를 곧게 세웠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성규는 그 무음의 입모양을 읽을 수 없었다. 다만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무겁고 깊고 식어 있었다. 병원까지 남은 거리는 단 3블록. 성규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며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 속에 소독약 냄새 같은 싸늘한 향이 어디선가 흘러들었다. 택시가 다시 속도를 올렸다. 그는 알았다. 이 운행이 평생 잊히지 않을 마지막 길의 시작이라는 걸. 세린병원의 네온 불빛이 빗물 속에서 깜박였다. 응급실이라는 붉은 글자가 젖은 도로 위로 번졌다. 바퀴가 웅덩이를 지나갈 때마다 물이 터졌고 그 파문이 택시 안 천장을 따라 흔들렸다. 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와이퍼가 멈추고 엔진의 떨림이 사라졌다. 창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남았다. 그 소리는 피로한 숨 같았다. 잠시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숨. 남자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손목이 젖은 가죽 손잡이를 미끄러지듯 잡았다. 그는 가방을 품에 안고 고개를 낮게 숙였다. 감사합니다. 짧고 건조한 한마디였다. 문이 닫히며 그 말도 빗속에 삼켜졌다. 그가 병원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어깨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 발자국마다 물자국이 이어졌다. 그의 그림자가 병원 자동문 불빛에 스쳤다가 사라졌다. 박성규는 잠시도 시동을 걸지 않았다. 손이 여전히 핸들 위에 올려져 있었고 눈은 뒷유리를 통해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다. 유리 위에 물방울들이 서서히 흘러내렸다. 그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조금씩 녹아내리듯 퍼졌다.
엔진이 꺼진 택시는 숨을 멈춘 듯 고요했다. 시간이 한 겹씩 느리게 흘렀다. 라디오 불빛이 약하게 깜빡이다 꺼졌다. 바로 그때였다. 시트 뒤편 어딘가에서 종이의 마찰음이 났다. 성규는 고개를 돌렸다. 뒷좌석 구석에 갈색 봉투 하나가 있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젖어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었다. 종이의 감촉은 눅눅했고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다. 살짝 열자 안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사진 속엔 젊은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둘 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남자의 웃음은 어딘가 억지였고 아이의 눈동자에는 울음이 남아 있었다. 배경은 오래된 동네 골목. 가게 간판 하나가 희미하게 보였다. 대화 약국.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성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머릿속 어딘가가 전류처럼 스쳤다. 비슷한 장면 같은 간판, 그리고 울고 있던 한 아이의 얼굴. 손끝이 떨렸다. 사진이 그의 무릎 위에서 살짝 흔들렸다. 엔진을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사진을 조수석 위에 올려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 사이로 미세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병원 정문 앞에서 구급차 불빛이 번쩍였다. 빨간 빛이 택시 안 유리를 타고 번졌다가 사라졌다. 그 빛이 사진 위로 스쳐 지나갔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빗소리와 구급차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서로 얽혀 들렸다 풀렸다. 모든 소리가 느리게 멈추었다. 조용한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또 거기네. 그 한마디가 허공에 닿자 차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운전석 옆 작은 향수병이 굴러가며 짤랑하고 부딪혔다. 그 소리가 밤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길게 울렸다. 성규는 천천히 기어를 중립으로 밀고 손바닥으로 창문을 닦았다. 유리 너머의 병원 불빛이 흔들렸다. 비가 다시 새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빗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차가운 감촉 속에서 20해 전의 새벽 냄새가 되살아났다. 새벽은 잦아든 비를 품은 채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다. 하늘의 구름은 아직 젖어 있었고 도로 위의 무릉덩이는 형광빛을 머금은 채 출근길의 발자국을 삼켰다. 박성규는 기사식당 문을 밀었다. 문틀에 달린 종이 느릿하게 울렸다. 스테인리스 숟가락들이 맞부딪히며 내는 소리, 식탁 위에 떨어지는 김의 숨, 그 모든 것이 어제보다 조금 더 느렸다. 그는 창가 쪽 구석자리에 앉았다. 벽시계가 초침을 튕겨냈고 그 틈마다 국물 끓는 소리가 맞물렸다. 그는 한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밤새 잠들지 못한 흔적이 눈가에 남아 있었다. 국밥이 놓였다. 뜨거운 김이 코끝을 스쳤고 그는 무심코 옆 테이블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었다. 신문의 표면에는 비에 젖었던 듯한 얼룩이 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 눈길이 멈췄다. 작은 기사 한 칸. 세린병원 교통사고 중환자 의식 불명. 사진 속 남자. 어젯밤의 손님이었다. 지면에 잉크 냄새가 유난히 짙었다. 그 냄새가 커피와 섞이며 텁텁한 공기를 만들었다. 성규는 신문을 든 채 손끝을 떨었다. 활자 하나하나가 눈앞에서 번졌다. 남자의 웃음, 아이의 울음, 빗속의 불빛이 동시에 겹쳤다. 그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스테인리스가 그릇을 건드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주변의 소음이 전부 멀어지고 그 안에서 단 하나의 소리만이 또렷하게 남았다. 신문 종이가 손끝에서 구겨지는 소리. 신문 사진 속 남자의 미소를 오래 바라봤다. 그 얼굴이 어딘가 낯설면서도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던 기억의 일부와 닮아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반쯤 식은 국물 위로 작은 파문이 남았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바람에 밀려나며 사라졌다. 밖의 하늘은 흐릿했다. 비는 멈췄지만 공기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그는 조수석 위 봉투를 다시 꺼냈다. 사진 속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사진의 가장자리에는 손때가 남아 있었고 빛바랜 종이 냄새가 그의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사진의 배경 간판 하나가 눈에 걸렸다. 대화 약국. 그는 숨을 멈췄다. 머릿속에서 잊혔다고 믿었던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다. 젖은 도로, 비명, 구급차 불빛, 작은 손이 자신의 옷깃을 붙잡던 감각. 20해 전 자신이 구했던 그 소녀의 얼굴이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겹쳐졌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희미하게 번졌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가락 끝을 베었다. 그 얇은 통증이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택시 문을 열었다. 차 안 공기는 여전히 비 냄새를 품고 있었다. 그는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낮게 떨리며 깨어났다. 미터기에 붉은 숫자가 다시 켜졌다. 창밖으로 병원 방향의 도로가 보였다. 붉은 간판이 다시 번졌다. 그 불빛은 전날보다 더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어쩐지 기다림이 있었다. 그는 미터기에 손을 얹었다. 다시 출발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그것이 돈 때문이 아니란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세린 병원의 복도는 여전히 차가웠다. 소독약 냄새가 벽과 천장 사이에 머물며 낡은 형광등 불빛을 따라 느릿하게 흘렀다. 공기가 오래된 기억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성규의 구두가 바닥을 스쳤다. 바닥에 타일이 미세하게 울리며 그의 걸음을 따라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이른 아침의 병원은 시간이 멈춘 장소처럼 정지된 공기를 품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 냄새 속에는 비와 소독약 그리고 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복도의 끝 603호 병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손잡이에 닿은 그의 손이 잠시 머뭇거렸다. 손끝의 주름마다 오래된 두려움이 얇게 묻어나왔다. 문은 힘을 주지 않아도 조용히 열렸다. 안은 하얗게 잠들어 있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고 호흡기의 기계음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공기를 눌렀다. 비.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남자의 가슴이 아주 조금씩 들썩였다. 침대 옆에는 투명한 링거병이 달려 있었다. 그 안에 액체가 방울방울 떨어져 내리며 하얀 침묵 속에 시간을 새겼다. 박성규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 발소리가 병실 안을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엔 하얗게 말라붙은 상처 자국이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눈썹 사이의 주름이 여전히 무언가를 견디는 표정이었다. 성규는 협탁 위에 갈색 봉투를 올려놓았다. 그 위에 얹힌 사진이 천천히 펼쳐졌다. 사진 속 남자의 웃음이 지금 침대 위 얼굴의 그림자와 겹쳐졌다. 빛바랜 흑백 속 아이의 눈이 천천히 살아있는 시선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 끝이 사진 모서리를 천천히 쓸고 지나갔다.
종이의 결이 손바닥에 남았다. 그 결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단지 오래된 죄책감의 온도였다. 호흡기의 소리가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기계의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성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귓가에서 20해 전의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비와 함께 울던 아이의 목소리, 구급차 불빛, 그리고 살아있나요라는 낯선 외침.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주먹을 쥐자 송금 사이에서 종이 부스러기가 떨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아주 약하게 들렸다. 그 작은 소리에 세상이 조용히 멈췄다. 간호사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잠시만요, 보호자분이신가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에는 어떤 설명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간호사가 문을 닫고 나가자 다시 정적이 병실을 메웠다. 하얀 벽, 바닥, 커튼, 침대, 시트. 모든 색이 같았다. 세상 전체가 멈춤이라는 단어를 잊고 있었다. 성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다. 손끝에 식은 땀이 묻었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다. 괜찮아요. 그 말은 남자를 향한 위로이자 스스로를 향한 고백이었다. 기계음이 다시 이어졌다. 삐삐. 그 단조로운 소리가 그의 가슴과 같은 박자로 울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자신이 품에 안고 달리던 한 아이의 체온을 느꼈다. 그때의 빗소리가 다시 창밖에서 살아났다. 세린병원의 유리창 위로 비가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는 알았다. 기억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 안에 자신이 묻어둔 이름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비는 그날도 내리고 있었다. 20해 전의 도로 위 회색 하늘이 무너지는 듯 쏟아져 내리던 밤. 도로 위의 물은 피처럼 진했고 타이어가 그 위를 지날 때마다 물보라가 흩어졌다. 택시 번호판 위로 붉은 불빛이 번쩍이며 비명과 경적이 뒤섞여 있었다. 젊은 성규의 손은 핸들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급브레이크의 마찰음이 귓속을 찢었다. 그의 눈앞엔 전복된 차량 한 대. 앞유리가 산산이 부서져 있고 엔진 밑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차문을 박차고 나왔다. 비가 얼굴을 후려쳤다. 뜨겁고 차가운 감각이 동시에 스쳤다. 사람 있어요. 그의 외침이 빗속으로 흩어졌다. 차 안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조수석 쪽 문이 찌그러져 있었다. 그는 팔로 힘껏 문을 당겼다. 쇳소리가 귀를 때렸다. 문이 비틀리며 열리는 순간 아이가 눈을 떴다. 흙과 피가 섞인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손이 그의 셔츠 깃을 꽉 잡았다. 가늘고 떨리는 손가락, 그 안에 생의 마지막 의지가 남아 있었다. 도로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달려왔다. 흰 가운 구급대원. 그들의 신발이 무릉덩이를 지시겼다. 이쪽이에요. 성규는 아이를 조심스레 넘겼다. 그 순간 아이가 아주 약하게 말했다. 아빠. 그 한마디가 빗속에서 부서졌다. 그는 멈춰섰다. 아이는 구급차로 실려갔고 문이 닫히자 붉은 불빛이 한 번 번쩍였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비가 더 거세졌다. 도로 위의 빗물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는 허리를 굽혀 파손된 차량을 바라봤다. 운전석에는 남자가 있었다. 목을 꺾은 채로 미동이 없었다.
그의 손목시계가 부서진 유리 사이에서 반짝였다. 성규는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그는 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직감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붉은 불빛이 다시 번졌다. 그는 빗속에 서서 손등 위로 떨어지는 비를 바라봤다. 그 빗방울들은 피와 흙을 함께 씻어내렸다. 그날 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택시로 돌아왔다. 운전석 시트가 젖어 있었고 와이퍼가 느리게 창문을 긁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그 사고 구간을 지나지 않았다. 밤비가 내릴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 아이의 손이 다시 되살아났다. 차가운 손, 그러나 마지막까지 놓지 않던 온기. 지금 병실에서 본 남자의 얼굴이 그때 운전석의 남자와 겹쳐졌다. 그는 무릎을 꿇은 듯 앉아 있었다. 눈을 감아도 빗소리가 계속 들렸다. 기억은 빗방울처럼 떨어져 멈추지 않았다. 병원 복도 끝에서 청소 도구의 바퀴가 굴러갔다. 그 소리가 오래된 기억의 바닥을 긁었다. 성규는 손끝으로 자신의 손목을 쓸었다. 그날의 시계 자국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속으로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날의 아이가 지금. 말은 끝나지 않았다. 호흡이 그 뒤를 삼켰다. 병원의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물방울들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다. 그 문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너는 아직 그날을 떠나지 못했다. 박성규의 손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종이는 식지 않은 체온을 품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그 종이 속에서 깨어나려는 듯 했다. 병원 대기실의 벤치에 앉은 그는 잠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봉투의 가장자리가 가늘게 흔들렸다. 에어컨의 바람이 지나가며 종이를 건드렸다. 그때마다 봉투는 숨을 쉬듯 들썩였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종이의 입구가 미세하게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이미 여러 번 본 얼굴. 남자와 아이 그리고 희미한 배경. 이번엔 그가 뒷면을 살폈다. 연필로 쓴 흔적이 있었다. 물에 번진 글씨들 사이로 몇 개의 단어가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 우리를 구해주신 분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이 그의 심장을 조용히 멈추게 했다. 사진의 모서리에 묻은 얼룩이 빗방울처럼 번져 있었다. 그 자국은 누군가 오래전에 흘린 눈물의 흔적 같았다. 성규는 사진을 두 손으로 받쳤다. 그의 시선이 아이의 눈과 마주했다. 아이의 눈은 흑백인데도 선명했다. 그 눈 속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기억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 20해 전 자신이 품에 안았던 그 아이. 도로 위에서 울던 작은 몸, 아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한 장의 사진 속으로 되살아났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숨소리가 무겁게 흘러나왔다. 시간이 뒤로 기울고 있었다. 병원 천장의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형광등 속에서 벌레가 날개를 부딪혔다. 그 작은 소음이 그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댔다. 종이의 뒷면이 셔츠를 적셨다. 그 안쪽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일었다. 그것은 미안함도 안도도 아닌
무겁고 오래된 무게였다.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붉은 빛이 병원 유리창을 타고 그의 얼굴 위에 물들었다. 그 빛은 사진 위로도 번졌다. 붉은 불빛 속에서 아이의 얼굴이 살아 움직였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다. 그래서 다시 만난 거구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 공기 중에서 곧 사라졌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인연의 실을 다시 묶는 매듭이 되었다. 그의 눈동자에 병원의 반사광이 비쳤다. 유리 위로 비 내리는 모습이 희미하게 잡혔다. 그 빗줄기들이 마치 오래된 편지의 글자를 지우듯 현실과 기억을 함께 덮었다. 성규는 봉투를 다시 접어 품에 넣었다. 그의 손등에 정맥이 도드라졌다. 그것은 피로가 아니라 결심의 모양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릎 관절이 삐걱 소리를 냈다. 하지만 발걸음은 조용했다. 그는 병실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뒤에서 그를 따라왔다. 틱틱틱. 그 리듬이 그의 심장 박동과 겹쳤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손을 멈췄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불빛이 손등을 비췄다. 그 빛 위로 그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 그림자가 천천히 문 위를 타고 올랐다. 마치 누군가 그를 기다리는 듯한 형상이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꺼내 다시 바라봤다. 사진 속 남자아이 그리고 배경의 간판. 그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 순간 병원 스피커에서 방송이 울렸다. 세림병원 응급실로 의료진 호출합니다. 방송의 잔향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느리게 흔들렸다. 손 안의 사진이 그 흔들림을 따라 조용히 떨렸다. 밤은 병원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유리문 밖 가로등의 불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고 간헐적인 구급차 사이렌이 멀고 흐릿하게 들려왔다. 박성규는 그 소리를 따라 걷고 있었다. 복도 끝 자동 판매기 앞에 선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다. 금속이 투입구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맑았다. 캔커피가 떨어지는 둔탁한 진동이 손바닥을 울렸다. 그는 커피를 따지 않았다. 차가운 캔을 쥔 채 그 금속의 냉기를 그대로 손끝에 새겼다. 603호 문 앞에서 그는 멈췄다. 손잡이를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순간 복도 위 형광등이 깜박였다. 하얀 불빛이 몇 번 숨을 고르듯 떨리다가 이내 안정되었다. 그는 문을 밀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호흡기의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고 그 소리 하나가 이 공간 전체의 시간을 유지시키고 있었다. 남자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지만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생명이 천천히 흔들렸다. 성규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봉투 속 사진을 꺼내 협탁 위에 올려두었다. 하얀 조명 아래 사진의 표면이 은빛으로 번들거렸다. 그 빛은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남자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피부는 차가웠고 혈관 아래에서 느릿한 맥이 뛰었다. 그 떨림은 그날 품에 안았던 아이의 심장박동과 같은 박자였다. 시간이 흐르자 창밖의 비가 다시 시작됐다. 유리창 위를 타고 흐르는 빗줄기가 네온빛을 삼켰다. 창문 아래 병원 뜰의 나무들이 젖은 잎을 떨며 서로에게 바람을 흘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꺼풀 아래에서 빛이 천천히 꺼졌다. 그의 호흡과 기계음이 겹쳤다. 삐삐. 규칙적인 리듬이 한 사람의 심장처럼 공간 전체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내가 내 곁에 있을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그것을 대신 말했다. 손이 살짝 움츠리며 남자의 손을 감싸 쥔 그의 손에 더 깊이 닿았다. 비 냄새가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젖은 흙냄새와 약품 냄새가 섞였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그는 그 냄새 속에서 오래전 사라졌던 안식을 느꼈다. 벽시계의 초침이 똑딱똑딱 기계음과 정확히 같은 박자로 움직였다. 그 리듬은 생명과 시간 그리고 재책의 경계였다. 밤은 깊어지고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렸다가 사라졌다. 병실의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공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흐름이 돌았다. 그 속에는 묵음의 대화가 있었다. 남자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손끝이 성규의 손등을 스쳤다. 그는 눈을 들었다. 남자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멈췄다. 그는 그 손을 더 꽉 잡았다. 얼음처럼 식어 있던 온기가 조금씩 되살아났다. 두 사람 사이의 온도가 섞여갔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기계음은 여전히 일정했다. 비는 계속 내렸다. 하얀 조명 아래서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쳤다. 그 그림자는 서로의 형태를 잃은 채 하나의 윤곽으로 천천히 섞여갔다. 그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운행이라는 것을. 새벽이 지나고 병원 앞 골목의 하늘은 희미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비는 멈췄지만 공기 속에는 여전히 물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뭇잎 끝에서 떨어지는 마지막 물방울이 아스팔트 위에 조용히 부서졌다. 박성규는 기사식당 구석에 앉아 있었다. 창문은 김으로 흐려져 있었고 그 너머로는 사람들의 출근길이 천천히 움직였다. 라디오에서는 교통정보가 흘러나왔다. 그는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 한 잔과 신문 한 부가 놓여 있었다. 신문은 누군가가 이미 읽다 덮은 듯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펴고 무심코 첫 장을 넘겼다. 눈에 익은 활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의문의 택시기사 낯선 이의 생명 지켜. 그 제목 아래에는 흑백의 작은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다. 병원 응급실 앞 한 남자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다. 옆에는 허름한 셔츠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빛에 가려 명확하지 않았지만 윤곽만으로도 자신이었다. 그는 신문을 더 가까이 당겼다. 글자들이 흐릿해졌다. 잉크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 냄새 속에는 피와 비 그리고 철의 맛이 섞여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짧았다. 지난밤 세린병원으로 실려온 교통사고 중환자가 의식을 회복했다. 환자 옆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노인이 밤새 자리를 지켰으며 이후 조용히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그분이 없었더라면 환자가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 전했다. 그는 신문을 덮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오다 이내 식었다. 창밖의 빛이 조금씩 밝아졌다. 그 빛이 신문 표면을 따라 번졌다. 그리고 그 순간 신문 아래에 또 다른 제목이 보였다. 퇴근길 돌연사한 택시기사 장기기증으로 두 생명 살려. 시간이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 줄 한 단어 한 음절씩이 천천히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돌연사, 장기기증, 택시기사. 손끝의 감각이 사라졌다. 신문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졌다. 그 종이가 바닥에 닿을 때 기계적인 소리가 아닌 살아있는 울림이 났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신문 속 사진이 눈앞에 겹쳤다. 사진 속 노인은 고요히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셔츠, 그리고 그 눈빛. 마치 자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 라디오가 잡음을 내며 채널을 바꿨다. 어느새 아침 뉴스가 이어졌다. 오늘 새벽 한 택시기사가 심정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목소리가 식당 안을 천천히 채웠다. 국물 끓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창밖의 하늘이 완전히 밝아왔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쳤다. 그 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신문 위에 닿았다. 신문 속 활자가 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 글자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테이블 위의 커피잔에서 마지막 김 한 줄기가 일어났다. 그 연기가 천천히 사라지는 동안 공기 속의 모든 소리가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의 발자국, 식당 문 여닫는 소리, 그 사이에 들린 아주 낮은 숨소리 하나. 누군가 창가 자리에 신문을 집어들었다. 신문 한 귀퉁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 종이가 넘겨지며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그것은 성규가 품고 다니던 봉투 속 사진이었다. 남자와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사진의 가장자리에 붉은 빛이 스며 있었다. 식당 아주머니가 그것을 주워들었다. 이건 누구 거지? 그 말은 끝내 대답을 듣지 못했다. 창밖으로 불어든 바람이 사진의 끝자락을 다시 흔들었다. 빛이 번지고 사진 속 아이의 눈동자가 잠시 반짝였다. 그 순간 라디오의 음성이 멈췄다. 짧은 정적 뒤 다음 곡이 흘러나왔다. 어제와 똑같은 트로트였다. 성규가 매일 듣던 그 노래. 잔잔한 멜로디가 식당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가 달랐다. 어제의 비는 무겁고 흐릿했지만 오늘의 비는 조용하고 투명했다. 마치 모든 것을 덮은 뒤 남은 가벼운 숨처럼 떨어졌다. 아침 햇빛이 빗줄기 사이로 스며들었다. 세린병원 앞 도로 노란 택시 한 대가 천천히 서 있었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도어 핸들 위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택시 안은 조용했다. 대시보드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남자와 아이 그리고 그 뒤에 오래된 골목. 사진의 뒷면에는 번진 글씨가 남아 있었다. 그날 우리를 구해주신 분께. 그 문장 아래에 누군가 새로 쓴 낯선 글씨가 있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갑니다. 글씨는 삐뚤고 서툴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운전석 옆에는 열쇠 하나가 있었다. 열쇠에 매달린 낡은 키링, 금속의 끝이 녹슬어 있었지만 그 표면에는 반짝이는 빛이 닿아 있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계기판에 불이 약하게 깜빡였다. 그 빛이 마치 아직 떠나지 못한 숨처럼 계속 깜박이며 살아 있었다. 길 건너편 병원 로비에서 젊은 남자가 걸어 나왔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피로 대신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택시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문을 열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시보드 위에 사진 그리고 열쇠 하나. 그는 사진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기사님?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다. 그는 한참 동안 택시 안을 바라보다가 사진을 조심스레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빗방울 하나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물길이 마치 손끝의 흔적처럼 남았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계기판의 불빛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라디오가 켜졌다. 잔잔한 노래 한 곡이 흘러나왔다. 그대 먼 길 떠나가도. 어제와 같은 트로트였다. 그 멜로디가 공기 속을 천천히 감쌌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빗물이 흘러내렸고 그의 어깨 위로 빛이 내려앉았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가 닿는 순간 계기판 불빛이 마지막으로 번쩍였다. 이내 모든 것이 멈췄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직 조용한 평온만이 남아 있었다. 도로 위에 물웅덩이가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그 속에서 택시의 노란색이 흔들렸다. 빛과 그림자가 겹치며 한 장의 오래된 사진처럼 번졌다. 조용한 순간 택시의 백미러가 스스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는 어딘가로 떠나간 누군가의 숨결이 아직 남아 있었다. 비가 천천히 그쳤다. 하늘의 구름이 열리고 햇빛이 도로를 덮었다. 그 빛 속에서 택시의 차체가 천천히 반짝였다. 엔진은 멈췄지만 그 불빛 하나만은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박성규의 마지막 운행이었다. 그러나 누군가의 삶은 그의 길 위에서 계속 달리고 있었다. 비는 그치고 도시는 다시 평소의 속도로 움직였다. 하지만 누군가의 하루는 그날 새벽에 멈춘 채였다. 누군가는 잊고 누군가는 끝내 기억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서로의 인연은 한 번 태우면 영영 내리지 못하는 손님처럼 남는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빗방울 하나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인연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